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가온전선입니다. LS전선이 가온전선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회사인 가온전선 지배력 제고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가온전선이 최근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 이제는 단순히 가온전선이 전선 제조 업체가 아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는 것처럼요. LS 전선이 가온 전선에 대한 지분이 50%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온 전선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인데요. 그만큼 경영권 강화를 더욱 권고히 하겠다라는 의견으로도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분 50%라는 거는 상당히 또 유의미한 뜻인 것 같은데요.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이렇게 50%나 보유하게 된다는 거, 그만큼 주요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주주는요, 중요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전략적인 방향을 앞으로 더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경영 안정성도 도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LS전선은 자회사에 대한 이 가온전선에 대한 지분을 늘리게 되면서 경영의 안정성도 높이고 리스크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LS전선이 가온전선과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시너지를 더 발휘할 것이다 라고도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회사가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하게 되면서 제품과 품질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온전선이 LS전선에 편입된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악재가 아닌가라고도 좀 그냥 괜히 불안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LS전선은 국내외 전선 사업에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또 용이하고 R&D나 이런 것들의 투자 여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LS전선의 안정된 재무를 바탕으로 인해서 가온전선이 더 필요한 자금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사업 확장에도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LS 전선은 이미 첨단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 시장에서도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LS 전선에 편입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또 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북미 시장 공략에도 필요한 기술력들을 더 빠르게 강화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가온 전선이 배전 케이블 전선 소재인 전문 기업인 GMP를 인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LS 전선의 자회사인 가온 전선이 전선 소재 전문 업체인 이 GMP를 인수한 것.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 전선이 전선용 소재부터 최종 케이블 제조까지 이 전 과정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가온전선이 GMP 인수를 통해서 케이블 원자재인 컴파운드 제조부터 최종 제품, 배전 케이블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가 절감과 품질 강화 관리에 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LS 전선이 해상풍력과 전력 케이블, 이런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LS 전선이 이렇게 LS 빌드윈,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을 편입을 했었는데, LS 전선 그룹이 이 각 사업을 수직적으로 통합을 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큰 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온 전선이 가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어떤 방향성을 그리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가온 전선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에서 이제 통신 케이블 생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선 제조 업체가 아닌 이제
종합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또 탈바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유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북미는 신재생에너지랑 뭐 현대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력 케이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초고압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 발판, 기회의장이 북미 시장이란 건데 그 북미 시장에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에서 정리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 친환경에 대한 요구,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즘 탄소 중립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 환경 친화적인 전력 인프라에 또 집중하게 되는 주요 동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석 연료를 의존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전환을 하려면 결국에는 전력 안정망, 효율적인 전선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보시면 이 대규모 정책적 투자 지원이 에너지 관련과 연관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전력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라서 이렇게 가온 전선이 사업 확장을 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수익성 개선에 도모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온전선이 기존 전선 제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또 개발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림, 그 다음에 종합 전력 솔루션 제공이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있다면 또 발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